한도연은 식당 입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핍니다. 작업복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은 분명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차림 그대로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청소도구를 다루던 습관이 남아 있었고 그 까슬한 촉감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에서 작은 긴장을 누르며 식당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넓은 연회장은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여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는 예약된 방 번호를 확인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청소는 저쪽이요. 도연이 방 앞에 다다르기도 전에 곱게 단장한 여성이 눈을 찡그리며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혜였습니다. 도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신부 아버지 한도연입니다. 정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잠시 멈춘 뒤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은 편안한 차림으로들 오시네요. 그의 옷매무새를 훑어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지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맞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수지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태수는 도연의 낡은 가방을 흘깃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격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혜는 그 말에 맞장구 치듯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겠죠. 말은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도연을 아래 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물잔을 들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겠지. 그는 딸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이 자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식당 직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작은 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저분 청소하시는 분 아니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맡기는커녕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부모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러나 정혜는 눈썹만 까딱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겉으로만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혜는 상견례답지 않은 묘한 미소를 띠며 수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떠보려는 말투였죠. 수지 씨는 월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상민이랑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 안 되겠죠? 말끝마다 다른 의미를 담아 던지는 말들이 도연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윤태수는 슬쩍 도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선생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연이 짧게 청소업체를 운영합니다라고 말하자 태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구 재건축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럽게 건물 이야기를 꺼낸 태수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속 좁게 왜 그러세요? 정보를 좀 안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모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엄마 그런 말 좀이라고 했지만 정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죠. 상민은 분위기를 수습하는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요즘 좀 힘들어서요. 혹시 투자 관련해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도연은 대답 대신 물잔을 들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그의 불쾌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사태를 더욱 키우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거절하실 일인가요? 능력은 없어 보여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킬 듯 말 듯 흔들렸고 상민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보다 앞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말조차 정혜에게는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때 문 너머 복도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상민이 그 건물 정보 빼오면 된다던데?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도연은 그 순간 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테이블 위에 흐르는 모든 이상함을 하나로 이어주는 조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상대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드디어 속내가 드러나는군. 도연의 속에서 참았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이 상견례는 이제 단순한 모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화장실로 향합니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를 걷던 그는 방금 들은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민이 그 건물 정보 빼오면 된다던데? 그 말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직접적이었고 이미 여러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며 복도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상민의 친구로 보였고 술잔을 들고 속삭이며 웃고 있었죠. 야, 그 일 아직도 들키면 안 되지. 상민이 부모님 지금 완전 벼랑 끝이라며. 그러니까 빨리 신부 아버지 건물 정보 알아오래잖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라면서. 그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도연의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복도 뒤편 그림자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오늘 차림새 보니까 완전 청소부 느낌이던데? 만만하니까 좋지 뭐.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짧게 터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 식당 한쪽에 마련된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몇 가지 메시지를 확인했고 건물 관련 문서들이 정리된 폴더를 열어 살폈습니다. 그는 모든 퍼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노린 건 내 딸이 아니라 나였군. 그의 생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가기 전 도연은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수지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런 집안에서 온 남자를 선택한 건 실수였다니까. 수지는 눈가가 젖어 있었고 손등을 꾹 쥐어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그만 좀 해라고 말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정혜는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또 무슨 오해를 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그쪽 가족의 진심부터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상민의 얼굴이 굳어지고 정혜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모욕을 참아 넘기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모두 끌어내야 할 때다. 도연은 천천히 허리춤의 가방을 열어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상민과 부모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지만 그 울림은 방 전체에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무심한 척 명함을 집어들었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손에서 명함을 놓칠 뻔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건축 조합 이사님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에는 놀람과 당혹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얘지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선생님, 이걸 왜 지금에서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해도 건물을 관리해도 제 일은 모두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모욕하고 저를 하찮게 여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를 훑으며 정혜와 태수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민은 급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도연 아버님.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의 말투는 급하게 꾸며낸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시선을 잠시 멈추었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저를 청소부로 판단해서 이 상견례를 이렇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그 말에 상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는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그건 그냥 오해였던 거죠. 옷차림이 그러셔서 제가 잠시 착각한 것뿐이에요. 도연은 그 말에 미소조차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례를 하신 겁니까?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잠깐의 착각입니까? 그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예민했던 부분도 있고. 도연은 그 말을 듣자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업 사정과 예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 들은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정혜의 눈이 크게 뜨였고 상민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자리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긴 침묵을 깨뜨리며 뚜렷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미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갤러리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불러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지금 확인해 보시죠.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민이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정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읽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건물 정보 빼오면 살 길 열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손등은 서서히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상민아, 이건 장난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민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실룩거렸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의 변명을 막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결혼 자체가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고 방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민은 급히 고개를 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진짜 농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이 심해서. 목소리는 불안하게 갈라졌고 말의 끝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미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장난으로 누굴 속이진 않죠. 정혜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는 것을 반복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덜덜 떨며 상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이게 사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방울져 있었습니다. 상민 씨 정말 이 결혼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민은 입을 열었지만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결국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방법을 조금. 그는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희생시키려고 했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방안을 가르고 도연의 입에서 단단히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방안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접시와 수저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의자는 뒤에서 삐걱 소리와 함께 밀려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로는 떨림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자리 못합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체면은 이미 무너졌고 숨겨졌던 속내는 모두 드러난 뒤였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인 줄 알았으니 당연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녀의 외침은 방 안 공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선을 넘은 모욕이었습니다. 수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정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당황하여 부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문 밖에서 소동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문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잠시 그쪽 가족의 감정이 격해진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도리어 상대 가족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도연의 침착함에 더 화가 난 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우린 무례하게 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먼저. 도연은 차분히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건 그쪽입니다. 방 안의 시선들이 도연에게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숨길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도연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경계가 선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할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우리 그냥 다른 자리에서 다시.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상민의 말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을 이용하려 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야겠지요. 그 한마디에 상민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주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돌리고 싶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결말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태수와 정혜, 그리고 상민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 더 이상 상견례로 이어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는 담담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따라 천천히 일어났고 두 사람 뒤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남은 가족은 무너져가는 체면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견례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한 복도 끝에서 수지가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지야,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용솟음쳤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이런 자리에서 아빠가 그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상민이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수지야, 잠깐만 나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고 손은 허둥지둥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뒤로 물러나 딸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상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민 씨 말해요.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상민은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사정이 너무 급해서 난 정말 너만 믿고. 그의 말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도연이 보여준 캡처 화면을 상민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나를 믿는 모습이에요? 상민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잠시 흔들려서 그런 거야. 난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내리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와 태수가 뒤늦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고 태수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수지를 향해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이게 다 오해야, 오해. 우리 상민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좀 넓게.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못해요. 그 한마디는 복도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상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지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 진짜 너 없으면.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상처만 남을 결혼이라면 지금 끝내는 게 맞아요. 그녀는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상민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그만하시죠.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상민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도연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상민의 흐릿한 흐느낌이 들렸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식당 출구를 향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던 모든 혼란은 조용히 끝을 맞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늦은 오후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바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 화분에 물을 주던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상견례 이야기 벌써 여기저기 조금씩 돌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도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사장님답습니다. 다들 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가볍게 웃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한층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새로 받은 이력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모습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지야, 이제 좀 괜찮니?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생각 많이 해봤어.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녀의 표정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도연은 그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앞길은 내가 정하는 거다. 그의 손이 딸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놓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재건축 조합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이사님, 요즘 뉴스보다 더 통쾌한 일이 있었다던데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의를 지켰을 뿐이죠. 그 말에 몇몇 조합원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의장 안은 묵직한 공감으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차장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가방에 넣으며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의 어땠어? 도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하던 만큼이었지. 넌 어땠고?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 아빠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분위기는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